서대문 FM 고니의 길 잃는 풍경 안철희입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어떤 길 위에서 어떤 풍경을 그리셨나요? 그 길 위에서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정태춘 박은옥의 봉숭아입니다. 순례길학교 교장쌤 및 회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길에 대한 좋은 정보를 나누고 또 인생길에서 만난 귀한 인연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초대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순례길학교 회원이신 수필가이자 서예가이신 이지숙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순례길 학교에서 다녀온 곳의 후기를 맡아 블로그에 올리고 2021년 순례길 학교 첫 공로상을 받은 이지숙입니다. 저는 네. 2017년 수필로 등단해 지금 수필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이 자리에서 나와서 함께 나눌 이야기가 이제 기행문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행을 순례길 학교에서 많이 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너무 아름다운 수필 같은 그런 이제 기행문을 써주셔서 이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작가님과 이제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가 바로 이제 기행문인데 순례길 학교 초창기 멤버시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러면 순례길 학교에 대해서 이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실 텐데, 네. 이제 기행문을 쓰시면서 느꼈던 점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행문을 쓰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네. 기행문은 기록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곳, 다시 가고 싶은 곳을 그 이유와 감동을 넣어서 기억하고자 함입니다. 사실 기행문은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하는 것이 제겐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녀와서 기행문을 적지 않으면 다녀온 곳에 오전 오후가 엉망이 됩니다. 그것을 정리하고자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녀온 곳을 시간 순서대로 적으면 다시 한번 다녀온 듯 기억이 되살아나서 기억 저장고에는 최고가 됩니다. 기행문을 쓰게 되면 다시금 그곳을 다녀온 느낌도 떠오르고 쓰기 위해 자료를 찾다 보면 생각지 못한 기쁨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깨알 같은 상식도 줍게 됩니다. 다녀오면 힘들지만 미루지 않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추억을 쌓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긋기에는 그때의 계절과 날씨와 동행한 분이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카페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린 하루의 양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완전히 순례길 학교 그 기행문 쓰시는데 최적화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행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나 순간이 있었나요? 네, 순례길 학교는 대부분 일정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걸어야 할 거리와 그리고 둘레길 몇 코스에 몇 구간, 점심은 어디에서 예약하여 두었으며 인원 몇 명이 함께 걸을 예정임을 알림방에 올려주지요. 한두 명이 걷는 것이 아니므로 일정표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 계획에서 벗어난 시간이 글을 쓰는 데는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기 전에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교장 선생님이 카톡으로 과제를 내줍니다. 네. 네, 특히 저는 인천의 섬 걷기를 갈 때 일기로 인해 황당한 경험이 떠오릅니다. 고니도 그때 함께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침 일찍 연안부두에서 기다리는데 일기예보로 인해 연기가 되었던 날입니다. 네. 대이작도 가는 날, 네. 연안부두에 도착하니 해무로 인해 연기된다는 방송을 들으며
조바심을 안고 바닥에 앉아 오늘 일정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있을 때 출항이 결정되었다는 기뻤던 날입니다. 자연이 주는 기다림, 그것입니다. 그 순간 어쩔 수 없다는 것에 화를 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보다 큰 힘이 자연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연의 힘에 나약한 인간인 나를 살피는 것도 극기가 주는 겸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집을 나와야 합니다. 이가락이라고 했어요. 집을 나오면 일단 즐겁습니다. 기억에 남으려면 발끝이 찌릿하게 집을 나서야 해결됩니다. 저는 특히 섬 기행을 떠나는 것이 긴장과 감동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섬이란 공간이 자연이므로 우연히 만나는 일이 많았던 까닭입니다. 굉장히 많은 추억을 지금까지 쌓아오고 계셨네요. 네. 그러면 기행문을 쓰면서 독자들에게 가장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네. 저 나름대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네.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네네. 첫째는 자랑하고 싶었고요. 네. 둘째는 가보지 못한 분들에게 안내하는 역할. 네. 그다음에 셋째는 정리하여 남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랑인데요. 철학적인 깨달음이나 좋은 문장은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기행문은 특히 함께 걸었던 분에게 먼저 읽어주기를 바라며 씁니다. 같은 길을 걸으며 같이 경험한 일들을 또 한 번 떠올리는 것이지요. 함께 공유한 사진이나 풍경을 보며 다시 기억을 저장한다고나 할까요? 나중에 우리가 간 그곳이 TV나 영상에서 나오면 기행문을 읽은 사람은 기억이 좀 더 남아 있겠지요. 다음은 가보지 못한 분들에게 안내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곳도 많지만 남들이 눈길을 주지 않는 작은 풀꽃이나 자연물도 옮겨 놓습니다. 그곳에 가면 계절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나지만 주변을 살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다녀온 후기를 쓰면 사진이 7 내지 80장 이상 되는 것도 주변을 보자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순례길 학교는 둘레길 걷기뿐만 아니라 먹는 것에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둘레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맛집을 찾아가는 편입니다. 기자나 소식통이 많아 아름아름 꿀팁이 많습니다. 기행문 속에는 사진, 상호가 숨김없이 올라옵니다. 독자에게 보내는 알찬 정보는 덤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정리해 본다는 것인데요. 네. 시간 순서로 사진과 함께 올려 놓았습니다. 사진 공유는 가능하고요. 함께 걷는 발걸음이 한층 자신감으로 충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기행문을 읽어보면 진짜 다시 여행을 떠나는 그런 기분이 들 것 같네요. 네. 모든 것이 다 들어있네요. 네. 그러면 여행 중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행문에 자주 등장하나요?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 걷기이기 때문에 여행 중 현지에서 만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네. 들에 반일하는 어르신 이야기나 시장 상인 이야기는 간혹 있습니다. 네. 참 얼마 전에 양양 해파랑길 다녀오셨지요? 네네. 네, 77번 기사님 우스개도 생각납니다. 네. 네, 그날 77번 버스에서 우리 순례길 학교 학생만 한 10여 명 같이 탔었지요. 네네. 네, 오랜만에 많은 사람을 태워서 차가 속력을 못 낸다고 하시던 기사님의 재치가 생각이 나네요. 네. 네, 저는 극기 초행 때 강화도에 어느 들길을 갈 때 일입니다. 네. 우리 일행 중 한 분이 들에 계시는 어르신께 수고하십니다. 건강하십시오. 라면서 인사하는 분이 계셨어요. 네. 저는 농사일 하는데 우리가 걷고 다니는 게
방해가 되는 일인 것 같아서 사실은 외면을 하였거든요. 근데 그분의 따뜻한 모습에 정말 감동한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걷는 길은 둘레길이며 한낮이었기 때문에 사실 들판에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걷다가 만나는 사람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여행이라는 것이 그곳의 자연도 만나지만 또 사람들도 만나는 것도 굉장히 깊은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여행을 하면서 글을 쓸 때 그 순간의 감정을 어떻게 잊지 않고 생생하게 기록하고 계시나요? 네. 생생한 기록이면 현장의 순간이 최고겠지만 걷기라는 특성상 뒷사람을 배려해야 하거든요. 네. 그리하여 나중에 글을 쓰면 현장의 감성보다는 감정이 다소 차분해지고 이성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왜 연애 편지가 그랬다지요? 네. 밤에 쓴 편지를 아침에 못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네. 그러나 글은 다소 감정을 억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네. 우리는 흔히 있는 일들에게는 감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생소한 것이나 놀라운 것에 감정이 벅차오르지요. 네. 이 순간을 잡기 위해서 사진이 먼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진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붉은 해나 노을은 사진이 실물을 도와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네. 그럴 때는 동영상을 누르십시오. 현장의 느낌이 고스란히 들어옵니다. 고니처럼 목소리가 좋으시다면 동영상에 여기가 어디며 어떤 상황임을 간단히 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몇 년 전에 백두산 천지를 다녀왔었는데요. 네. 거기에서 동영상을 찍으며 목소리를 넣어 녹음하는 것을 보고 많이 감동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핸드폰의 기능이 많아 유용합니다. 조금 과장된 얘기 같습니다만,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는 그 분위기에 오감을 넣어야 합니다. 예로 이번 양양 바닷가처럼 바닷가를 찍는다면 소리, 냄새, 반짝이는 모습, 짠맛, 습한 감촉 등 오감을 다 사용하여 그 사진을 찍는다면 그 순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저 그 몽도 소리끼리 생각이 나는데요. 네네. 그 바다 냄새, 짠맛 이런 걸 사진을 찍으니까 제가 사진을 바라볼 때 그 오감이 생생한 순간을 만들어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아쉽다면 동영상으로 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순간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느끼시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그걸 또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놓고 나중에 그것들을 보면서 좀 더 생생하게 그 글들을 써나가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동영상을 조금 더 이용해 봐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사실 그곳에서의 어떤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들이 정말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캐치해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행지에서 이렇게 느꼈던 감정이나 특별한 경험을 풀어낼 때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네. 그곳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장소를 여러 번 가도 매번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은 자연이 주는 환경적인 요인이죠. 하지만 계획이 무너지고 예상이 뒤틀리고 그러면 순간 당황하게 되겠지만 그때 짠 하고 기운을 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주어진 어려움에도 소리 없이 일을 처리하는 사람.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지요. 네. 순례길 학교에서도 그런 분을 만나게 됩니다.
순례길 학교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밑바탕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네. 통성명이 없어도 긴 시간을 걷다가 보면 걸음걸이로 만나지는 사람이 됩니다. 와. 이런 일이 떠오릅니다. 바다도 아닌 산길에서 저수지를 보면서 아기상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숲을 지나며 문어의 꿈을 부르기도 하지요. 네. 저 문어의 꿈은 안예은이라는 네. 가수가 부르는 노래인데요. 네. 그 내용이 너무 우리 극기하고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꿈 속에서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나는 초록색 문어. 횡단보도 건너가면 나는 줄무늬 문어. 단풍놀이 구경 가면 나는 노란색 문어. 커피 한 잔 마셔주면 나는 진갈색 문어. 너무 예쁜 말이죠. 와. 예, 그 자체로 동화되는 그런 네, 느낌이네요. 그 노래를 알려주신 분도 계시지요. 네. 예, 사람이 다입니다. 네. 산길을 걷다가 간혹 그 양희은의 한계령을 흥을 그리기도 하는데요. 네네. 이럴 때는 조금 숨이 힘들 때, 그러니까 아. 가쁜 숨을 내쉬면서 네네. 힘들지 않은 척 하려고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아, 네. 함께 걷는 사람들과의 교감을 충분히 잘 살려서 그런 것들을 글을 통해서 녹여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양희은의 한계령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지숙 작가님과 기획문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을 작성할 때 영감을 주는 작가나 문학 작품이 있나요? 처음 기행수필을 쓸 때 참고한 작품이 곽재구의 포구기행이었습니다. 아, 해안선을 따라 포구를 찾아다니면서 삶을 이야기한 책이었습니다. 기행이나 사찰을 찾을 때는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도 참고해 봅니다. 그 외에 여행하는 지역의 인물이나 역사 사적지를 찾아 읽어본다면 고장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네. 이번 양양 해파랑길은 예외로 정암 해변에 나타난 해밍웨이 파크는 그곳에서 만난 신비한 체험이었어요. 아, 네. 양양 바다와 해밍웨이 생각지도 못하였지만 그런 테마가 있어 길을 걸으며 노인과 바다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해밍웨이 파크에 나타난 배 한 척과 해먹 그리고 그네의 연관성은 지금도 그 연결고리를 못 찾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동해의 푸른 바다 그리고 노인의 작은 배 한 척이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네. 순례길 학교는 교장 선생님의 추천 필독서가 많습니다. 네. 삼별초를 걷기 위해서는 삼별초 소설을 읽어야 하고 무인 정권과 몽골의 역사까지 섭렵하였지요. 그 당시의 인물 배역까지 리포트를 해야 했기 때문에 덕분에 공부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순례길 학교라고 이름한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강진으로 가면 다산을, 수원으로 가면 정조의 효행과 업적을, 궁에 가면 궁궐에 관한 책을 읽었으니 바람직한 예습이 있는 학교 수업 같습니다. 아, 정말 그렇네요. 네, 학교에서 학생의 최우선 과제가 바로 배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체험도 많이 합니다. 문화활동으로는 전시장은 물론 왕릉과 박물관, 식물원, 미술관, 체험관 등 지식을 찾는 데 학교의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순례길 학교에 입학하면 일주일 하루는 산만보가 기본적으로 체력 단련해야 합니다.
추천 책 읽기와 역사, 인물 탐구도 병행해야 하며 문학 작품도 읽어야 하니 따로 문학 작품을 읽으실 필요는 없이 순례길 학교만 참석한다면 정신 건강과 체력은 기본으로 주어진다고 봅니다. 아, 정말 순례길 학교는 진짜 학교네요. 네,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길에서 배우는 학교라고 하더니 진짜 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기행문을 작성할 때 이제 여행 중 현장에서 글을 쓰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현장에서 글을 쓰면 벅찬 현장 감각, 생동감이 있습니다. 아, 네. 예, 감정은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는 것이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들떠서 그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조금 감정에 치우치는 것 같아서 권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현장 스케치를 하면 그날의 기분, 분위기 이런 게 들어가서 정돈되지 못한 어수선함이 저는 보이더라고요. 네. 글도 어수선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행을 마치고 조용히 앉아서 현장을 객관화시켜서 글을 쓴다면 독자에게 현장 분위기에 추가된 철학까지 보태지는 거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행 기간 중 현장에서 글을 쓰고 다시 집에 와서 수정이나 첨삭을 한다면 독자에게 도움을 주는 진정한 글이 될 것입니다. 글은 읽는 사람에게 즐거움이나 사유를 필요로 하는 것이 좋은 글이라고 봅니다. 기행문도 현장의 분위기를 나열한 것도 좋지만 작가의 생각이나 주변인의 반응을 고려까지 한 폭넓은 사유가 들어간다면 오래 두고 읽어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글을 쓴다면 진솔하고 담백한 맛이 날 것이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글을 쓴다면 현장에 들뜬 분위기보다는 한풀 삭힌 담담하고 객관적인 사유가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대신 현장 분위기를 메모하여 두는 것이 나중에 정리할 때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저희가 길을 걷는 것이 또 철학하는 의미도 많잖아요. 네. 이제 이런 이제 글을 써가면서 그런 철학적인 요소도 같이 넣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글을 써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또 기행문을 이제 쓰기 위해서 여행지를 선정할 때 특별히 고려하는 요소가 있나요? 순례길 학교는 걷기에도 목적이 있지만 역사적인 사건이나 주요 인물에 대한 특별한 목적을 가진 걷기도 동참을 합니다. 네. 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들라면 삼별초의 역사적인 흔적을 따라간 그 2023년 그러니까 작년 2월 초와 올 3월 말경에 다산 정약용을 찾아 강진으로 다녀온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네, 삼별초 순례길은 2박 3일로 갔었는데요. 삼별초의 이동 경로를 따라 배로 이동하여 제주도로 들어갔고 제주도에서 항파두리성에서 항목 유적지를 살피고 나머지 제주도 올레길을 걸었답니다. 다음날 제주공항에서 광주공항으로 비행기로 또 이동하여 광주에서 진도로 2시간 들어가는 삼별초의 행적은 이른 봄 추위에도 춥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도 진성과 궁녀 둔벙의 터는 책의 내용과는 달리 작은 논바닥에 물이 고여있는 낮은 지대여서 궁녀가 물에 뛰어들어 죽기에는 역부족하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면서 모두들 주변을 살피기도 하였습니다. 네. 인천 강화에서 진도 제주도로 3여 년간 항쟁이 있었던 삼별초.
네. 사실은 저도 그때까지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몰랐었거든요. 네. 순례길 학교에서 상세하게 알게 되었고 그 역사의 현장을 찾아가 직접 발로 걷는다는 사실이 지금 생각해도 뿌듯합니다. 그날 12명의 삼별초의 밤이 있었는데요. 네네. 선상에서 밤늦도록 토론하면서 그 맡은 배역의 시대 상황까지 역할 담당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그때 흘줄사팔이라는 스님 역할을 했었는데요. 네네. 그 분은 진도 출신으로 네. 몽골에 잡혀갔다가 스님이 되었어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원나라 황제의 스승이 된 분으로 아주 유명하셨던 분이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분의 배역을 왜 저에게 준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리포트를 하느라고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남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또 2024년 3월 말에 1박 2일로 다산의 흔적을 찾아간 강진. 이도 이른 봄이었는데요. 아주 알찬 곳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역사적인 인물을 찾아 떠나는 우리 순례길 학교는 그날 봄 수학여행 같았습니다. 백년사 그 동백나무 숲, 거기에 떨어진 동백꽃도 너무 아름다웠고요. 네. 다산의 호처럼 넓은 아주 차밭과 해장 선사하고 걸었던 오솔길을 우리가 걸으면서 다산 초당으로 넘어가는 길 너무 아름답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강진 가기 전에 양주에 있는 다산의 생가터인 여유당이 있거든요. 네네. 그것도 우리 순례길 학교가 다녀왔었습니다. 네. 그때 그 고향 아름다운 고향을 놔두고 멀리 강진으로 유배 생활을 하면서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제유포 그런 많은 저서를 지으신 훌륭한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여행을 다녀온 후에 더 존경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그 어려운 그 상황에 고향 생각이 엄청 많이 났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 유배지에서 훌륭한 많은 저서를 지으신 분을 생각하면 그 존경함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순례길 학교에서 이제 추구하는 것이 의미 있는 길 걷기, 또 철학하는 길 걷는 거잖아요. 네, 그런 데 있어서 역사적인 것도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잘 살려서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강진은 다녀왔는데 이 삼별추 순례길은 못 가봤거든요. 네. 근데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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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행지에서의 작은 디테일이 이제 기행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디테일을 놓치지 않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꼼꼼하고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요. 네. 그런데 긴 시간을 빈틈없이 기록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네. 길 이야기는 그날의 상황에 따라 많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걷기가 되기도 하지요. 네. 유명한 곳이나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곳이면 저는 사진으로 일단 그 현장을 기록합니다. 네. 간혹 사진이 지워지거나 흔들림이 심하여 사진의 모습을 올리지 못할 때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여 사진을 찍을 때는 같은 장소임에도 여유 있게 몇 장을 더 찍습니다. 네.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 걷기를 하다 보면 길가에 핀 꽃이나 풀, 나무에 눈길을 둡니다. 네네. 길 걷기는 자연과 더불어 하는 것이니 계절과 날씨, 온도에 민감합니다. 네네. 날씨도 디테일에 한몫한다고 봅니다. 맑은 날 모자를 쓴 것과 비 오는 날 우산과 우비를 입는 것은 기분이 다릅니다. 비가 와서 기분이 좋은 여름날의 소나기는 그날을 촉촉하게 만들지요.
네. 자연으로 보는 우리 주변의 식물들 또는 기록물로 들어갈 때가 많은데요. 길을 걸으며 계절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에서 못 느끼는 것을 자연이 알려줍니다. 이른 봄, 나무의 새순이나 진달래, 그리고 논의 모내기, 오디나 보리수 열매 이런 것들도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가을이면 도토리나 알밤은 물론이고 감이나 대추, 호박을 보면 넉넉한 마음을 갖기도 하지요. 걷다가 그의 첫눈을 만든다면 네. 서서리라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아직 서서리 멀었지만 기대를 해봅니다. 걷기는 계절을 조금 일찍 느끼는 행운을 줍니다. 네. 순례길 학교로 인해 코로나도 있고 건강하게 지나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공부의 범위는 넓거든요. 그런데 순례길 학교는 마치 성인의 의무 교육처럼 한 주의 걷기에 대한 일글거리와 건강을 책임져 줍니다. 성인의 학교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강이 있는가 하면 체험 학습을 떠나기도 하고 수학여행처럼 장거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뿐인가요?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은 방학도 있습니다. 방학 중 보강처럼 번개로 만나기도 하긴 하지요. 네. 순례길 학교가에서 바쁜 가운데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학교 학생의 본분이 공부라는 사실을 상기하며 결석 없이 출석할 수 있도록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니의 길이 있는 풍경에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지숙 작가님께서 기행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작가님과 여러 번 길을 같이 걸으면서 그 감성이 풍부하시고 또 자연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굉장히 많이 느낄 적이 많았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또 글에 또 잘 녹아져 있고 또 글을 쓰실 때에 저희들이 단순히 어떤 여행의 기록뿐만 아니라 정말 철학적인 사유나 삶을 돌아보는 것들도 같이 녹여서 잘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지숙 작가님께서 쓰신 수필이 있는데요. 움직이는 나무라는 이 수필을 한번 제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나무, 이지숙. 나무의 가을은 분주한 계절이다. 에멜무지로 보냈다가는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른다. 입자루 안쪽에 키운 떨켜가 물과 양분이 드나드는 통로를 완전히 틀어막아야 한다. 그래야 뿌리에서 더는 물이 올라오지 않는다. 물이 얼면 물관이 터져 생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봄도 아닌 10월에 짙은 싹을 내며 올라오는 꽃무릇 새싹이 수상하다. 화려한 꽃으로 9월을 밝혔던 석사는 꽃대마저 찬바람에 꺾이고 그 자리에 새싹을 올린다. 화려함이 진 자리에 초록이 또 자리를 알리는 것이다. 가까이에 있는 나무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것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사랑스러운 자연의 생명체로 다가온다. 주변에 나무가 없다면 우리의 생활이 가능한가? 길을 걷거나 무심히 들린 카페에도 나무는 우리를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생명을 가능하게 한 근원으로 한 잎의 나뭇잎으로 서 있는 것이다. 잎과 가지를 연결하는 잎자루가 가늘고 유연한 까닭이 벌레를 떨어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햇빛을 받아 나뭇잎이 뜨거워졌을 때 유연한 잎자루를 이용한다. 부채를 붙이는 것처럼 공기의 흐름을 유도해 기온을 낮추는 역할이라고 한다. 나뭇잎의 움직임은 자기 나무에도 나타난다. 한낮에 넓게 펼쳐진 잎이 밤의 수분의 증발을 막기 위해 오므린다. 사람들은 이런 모양을 보고 사랑나무라고 한다. 작은 잎이 쌍쌍이 겹치는 모습에서
금실 좋은 부부 또는 남녀 간의 사랑을 연상한다고 하여 합환목이라고 불렀다. 가정불화가 있는 집안에 자기 나무를 심으면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는 속설까지 있다고 들었다. 토끼풀도 밤이면 잎을 접는다. 인천 성모도 수목원은 안개가 자욱한 날 방문하였는데 해설자의 물풀의 나무 설명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물풀의 가지를 꺾어 물에 담그면 물이 푸르게 된다고 물풀의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것과 가시나무인 주엽은 자기 보호를 위해 사람의 키 높이까지만 가시가 나 있다는 것이 신비하다. 그냥 지나치는 나무의 모습들이 이야기로 인해 가까워지고 다가가 바라보니 모두 이유 있는 곳에 서 있는 것 같다. 기후변화로 점차 북상하는 식물들이 많아진다.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지키면 생명이 위태로울 것이다.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나무는 우리와 생활을 함께하며 사람들을 지켜왔다. 큰 나무 아래서 제를 올리며 안녕을 빌기도 하고 이른 봄 나무에서 자라나는 잎의 상태를 보고 한 해의 농사를 점치기도 하였다. 느티나무 잎이 아래서부터 위로 천천히 피면 천수답으로 모내기를 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습답부터 모내기를 한다고 했다. 전설이나 미신처럼 전하는 이야기 같지만 땅의 습기에 따른 느티나무 잎이 피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하듯 가까이에서 함께 생활하며 사람들에게 넌지시 주기만 하는 말없는 나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나이 많은 노고수 앞에 서면 오랜 세월을 견디며 서 있는 모습에 고개부터 숙인다. 비도 바람도 피하고 싶었을 긴 시간. 움직이지 못한 채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늠름함이 자랑스럽다. 네, 너무 감동적인 수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지숙 작가님의 움직이는 나무 수필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진 여행을 갔을 때 썼던 그 내방가사 형식의 기행문이 있는데요. 이것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유백길 순례 기행시 다산의 자취를 좇아서 24년 3월 달에 30일과 31일 순례길의 학생들이 유배기행 떠나려네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멀고 먼 곳 강진으로 다산선생 18년을 귀양 살던 그곳으로 병영성벽 올라보니 수선화가 지천이네 축제라서 들썩이고 신이 나서 니나노라 뜬금없이 하멜동상 궁금해서 갸웃갸웃 페도라를 눌러 쓰신 강진 최고 해설사님 따사로운 햇빛 아래 풀어놓는 이야기에 내 두 귀가 솔깃솔깃 고개 들어 끄덕끄덕 기골들이 장대하고 신발보니 거인인 듯 머나먼 곳 이국 땅에 꿈을 찾아 나선 길에 표류하여 포로되어 소인국에 갇혀 살다 힘들게들 살며 남긴 그네들의 기록들이 우리 조상 생활상이 담겨 있어 좋을시고 길가 돌담 빗살무늬 모양새가 이채롭다. 담장 너머 옛 기어와 봄꽃들이 보여지니 높디 높은 흙담길을 느릿느릿 걸어가네. 강진기행 남도기행 맛집기행 아닐소냐. 촛불 붙여 덮여 먹는 낭만저격 돼지불백 홍어회와 함께하니 홍어삼합 별미일세. 야들함과 알싸함에 코는 뻥뻥 입은 냠냠. 마을옥이 시골길을 걸어가니 너무 좋다. 수백 년은 좋게 된 듯 굵디 굵은 나무 아래 마을들이 함께 살고 사람들이 함께 노네. 어머니의 자궁같이 아늑해서 강진이라 잉태되어 자라나는 부지기수 생물들로 강진만의 생태공원 전국 제일 보고일세. 가고 싶어 가오더라 가서 보세 가서 걷세. 한 바퀴만 돌았는데 아름다워 넋을 잃고 영랑시인 식구들이 가슴속에 새겨지네. 문어전복 어찌 생전 토종닭을 만나리요. 당신네들 희생 덕에 회춘탕을 맛보았네. 강진의 반 깊어가니 어여어여 쉬시게나. 꼭두새벽 눈을 떠서 벚꽃길을 구경 가세.
금곡사엽 계곡물이 우리들을 반기누나. 깎아지른 절벽들이 병풍처럼 펼쳐지네. 이른 새벽 절간 안에 적막함이 내려왔네. 강진 사람 사랑 담긴 벚꽃길을 걸어보세. 저 산 너머 어슴풀에 새벽 여명 번져오니 초록보리 잎에 앉은 이슬들이 영롱하네. 이제서야 가보세나 다산 선생 자취조차. 백년사의 동백꽃길 어찌 이리 어여쁘냐. 햇빛바다 반짝이니 초록잎이 싱그럽네. 다산 옆에 함께하는 좋은 벚잎 해장일세. 따사로운 햇살 가득 바람 좋은 마당에서 귀양살이 힘든 다산 엄마음을 녹였으리. 자생하는 동백숲에 붉은 카펫 깔리었네. 울퉁불퉁 혹을 보고 유방 같다 난리 났네. 동박새들 꿀을 빨며 노랫소리 요란하네. 산길 따라 가다 보니 다산 초당 지척이네. 오고 가던 그 우정길 우리들도 걷고 있네. 벗 만나러 가시는 길, 차 마시러 오시는 길. 다산에게 이 산길은 사색의 길, 기쁨의 길. 천일각의 푸른 현판, 눈이 가네, 마음이 가네. 바라보니 푸른 물결, 보이는 건 섬이로세. 다산이 본 멋진 풍경, 우리들도 바라보네. 천일각에 올라서서 두물머리 떠올렸나. 다산 초당 소박함과 정갈함이 가득하네. 마당바위 연못 암자 정서각자 손을 얹네. 다산 초당 풀초자는 풀초 아닌 어린 새싹. 지극정성 보살핌에 어린 풀들 자라났네. 많은 제자 나왔으니 다산은 곧 다산일세. 산길 아래 핀 꽃들이 봄맞으라 요란 떨고 울긋불긋 꽃대거리 내 발길을 잡아 끄네. 매조도에 얽힌 사연 야사처럼 흥미롭네. 정실달에 시집갈 때 새 2마리 그려주고 소실달에 얻어 기뻐 새 1마리 그렸다네. 소실정씨 홍임 얘기 애달파서 못 듣겠네. 청기압골 종갓집에 강진채고 맛을 담아 접시마다 내어오니 음미하여 먹는 음식. 맛기행의 최고봉에 올라간 듯 즐거움네. 다산 초당 들기 전에 머물렀던 사의제는 저작거리 나그네들 주막집의 골방이라. 주막집에 둘러앉아 주모하고 나눈 얘기. 빈부 귀천 편견 깨는 깨우침이 녹아있네. 어린 제자 이시연과 차를 통한 다신계로 100여 년간 나눈 우정 내 마음이 훈훈하네. 오늘날은 유배란 말 문화생활 콘텐츠라. 조선시댄 5형 중에 4형 다음 유형이라. 장영백대 맞은 후에 천리 갈 곳 향하였네. 목칼 차고 냉대 속에 호를 단신 떠나가니 터벅터벅 걷는 길이 서럽고도 힘들도다. 과골삼천 굳은 의지 다독하고 다작하며 제자들을 길러내고 식물들을 가꿔가며 나라 사랑 백성 사랑 새기면서 살았다지. 12년 유네스코 문화인물 선정됐네. 훌륭하다 다산 선생 세계 속의 사상가라. 그 길 따라 걷는 기행 마음가짐 새롭도다. 고난 속에 꽃을 피운 다산자치 쫓아왔네. 맘속 고민 무거운 짐 유배지에 떨궈 놓세. 서울 향해 가는 걸음 즐겁고도 가볍도다. 틈만 나면 술래기에 교장샘만 분주하네. 강진 기행 마쳤으니 다음 기행 기대하세. 네, 좀 긴데요. 제가 그 강진 기행을 하면서 썼던 기행문입니다. 강진 기행을 함께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강진 기행을 노래하듯 이렇게 사사조록 기행문을 쓴 것을 보니 지금도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요. 감동합니다. 늘 후기를 함께한 고니가 있어서 뿌듯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계셔서 너무 든든한데요. 아이고. 네, 저희를 이제 기획문을 쓰면서 같이 하시는 우리 회원들과 함께 여행은 3번 간다고 하죠. 실제 이제 여행하기 전에 설레이는 마음과 또 여행을 하는 그 당시 그리고 또 남아서 추억하는 것인데 그 추억에
다양한 그런 모습들, 옛 기억들을 이제 잘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행문을 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들을 노래는 송창식의 노래입니다. 밤눈이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노래이네요. 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청취자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뵐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니의 길 있는 풍경에서 우리 또 만나요. 네, 또 만나요.